앞서 열린 결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가슴 깊이 죄송하다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불러올 해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한 사과도 선고를 의식한 행동이라 꼬집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선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해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진관 재판부의 양형 사유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겐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국무회의 준비부터 진행, 그 이후까지 담긴 직관적인 CCTV 영상은 반박할 수 없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 13분, 의사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소통했던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모으려 재촉 전화를 건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한 명인 송미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기 위한 회의 소집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말 말릴 생각이었다면 원격 국무회의라도 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대하며 자리를 뜨는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서명을 제안하는 모습,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문건이 담긴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모두 법정에서 재생됐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끝내 부인했고 재판부는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내내 꼿꼿하게 앉아 미동도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흐르자 흔들렸습니다.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뒤에는 체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역임한 고위 관료는 내란 가담자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습니다. 조승영 기자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지금 신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법정 안에선 법대에 앉은 재판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이 선고되던 순간 체념이라도 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무려 5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초엘리트 공무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연 대선에 출마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란 책임자는 물러가라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남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한 전 총리는 어떻게든 대선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고 사상 초유의 한밤중 후보 교체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건 비상계엄에 연루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란 의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런 의구심을 풀 실마리가 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